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시용의 뉴스 브리핑, 김 소장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이번 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이죠? 아니, 그 웃음이 뭔지 너무 어색하시네요. 예, 지금 한 3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나요? 네. 예. 그렇죠. 제가 공개 방송 때부터 네. 아마 저희가 추석 연휴도 못했고. 네, 뉴스브리핑을 쉬고 또 공개 방송 때는 제가 못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로 앞부분은 잘 시청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또 추석 연휴는 날씨가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었고 또 소원도 빌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피디님 얼굴 보니까 딱 기분이 좋네요. 보름달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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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소장님 네.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제가 안 바쁜 적이 있었습니까? 뭐 늘 바쁘죠. 네. 그래서 그런지 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간혹 이제 뭐 정규 강의나 뭐 특강 이런 요청들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특강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특강을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기업체들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초대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세미나나 특강 진행하고 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이제 그 기업 내에서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은 언론사 그런 특강들이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특강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는 1년에 한 2번 내지 정도 3번을 하는데 예, 그렇네요. 이제 정규 강의 한 번 정도만 하면은 올해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마지막 정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그 월천대테크 저희 월천대산 이주연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월천대테크라는 카페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강의장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기념으로 예, 특강이 아니라 정규 강의를 하기로 했고요. 새로운 강의장이어서 저도 한번 좀 새로운 강의장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어서 월천대테크에서 아마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모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링크 보시고 정규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뭐 칼럼이나 팟빵 방송 들으시면서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정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 입지랑 저 입지랑 비교할 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만 오셔서 제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제 4주 정도 진행할 텐데 4주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리스트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그 날로 인기가 높아지셔서 그런지 네. 10만 명인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블로그 유수가 어느덧 11만 명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명 될 때까지 네. 매번 10,000명 할 때마다 네. 저 카운트 다운 같이 보잖아요. 네. 1명 남았다, 2명 남았다. 그런데 이제 10만 명 넘은 다음에는 제가 좀 바쁘긴 바빴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 로사 씨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다독다독 같이 하시네. 카톡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그랬더니 축하드려요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축하해 그랬더니 그 캡처해서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10만 명. 그래서 저도 11만 명. 그래서 블로그 이후 11만 명이 됐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유튜브는 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도 그 저희 애슐리 네. 슐리 PD님께서 워낙 좀 양질의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계셔갖고요. 네. 제가 봐도 제가 거의 못 보는데 죄송하지만 제 유튜브도 거의 안 보고 있긴 한데 봤는데 제가 옛날에 혼자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유튜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4만 1,000명 됐어요. 감사합니다, 슐리 PD님. 예, 이건 진짜 순전히 저희 네. 슐리 PD님 덕분입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정말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하는 거는 네. 월급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다음 카페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 거죠? 지금 네. 계속 그건 제가 모아두는 자료실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거기 몇 분께서 빼꼼이님이시라든지 그 압구정동에 있는 중개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 출연했었죠. 용산구 그다음에 또 부산 이렇게 좀 주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속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 부동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여기 출연하셨던 봄날의 공께서 계속 좋은 경기 시황 이런 또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유류 사태 같은 경우도 잘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카페예요. 그러니까 자료실 카페로는. 그 자료실로 너무 좋은데 네. 그 카페 이름 다시 한번 네이버 카페. 예, 사람과 경제 이야기라고 네. 치시면 나오고요. 제가 아마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긴 했는데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갖고 사랑과 경제 이야기라고 치시면요. 사람과 경제죠? 네. 사랑과 경제라고 하시는 줄 알았네. 뭐 사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네. 진짜 제가 특별히 뭐 정모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카페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거의 또 동일한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블로그 이 팟빵 공개 방송할 때도 제가 카페에서만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카페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근황을 오랜만에 뵈서 제가 이런저런 좀 근황을 여쭤봤는데 네. 제가 그 팟빵 공개 방송 때 못 가고 앞부분만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팟빵으로 나중에 뒤늦게 들으려고 하니까 뒷부분에 엑기스는 네. 무료 결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뒷부분에 엑기스가 아니라 네. 전체가 다 엑기스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3부였었는데 1부만 제가 이제 그 게스트 소개하고 제 짧은 특강한 것들은 이제 그냥 무료로 올려드렸고요. 2부가 4명의 연사 특강이 있는데 제네시스 박님,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네, 레오님의 대출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네. 청약 관련해서는 IMP님 특강이 있었고, 네.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부룡님 특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노골적으로 공개하기엔 좀 애매한 내용들도 있었고, 지난번에 또 좀 네. 우려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악성 왜냐하면은 댓글에 상처받으시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네, 네. 팁을 주셔가지고 네. 이건 뭐 대다수가 좀 공유하기엔 좀 그래서 네. 정말 부동산을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차원으로 유료 콘텐츠를 했고요. 말이 유료지 뭐 990원이에요. 네. 이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 유료 결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뭐 필요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사고 싶은데 지금 이 시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부는 그렇게 분야별로 특강을 했고 3부는 파세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각 전문가들이 IMF가 월천대사가 부룡님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과 상품을 그냥 정확히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는 직접 아마 바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공개된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추천을 하거나 그런 매물들이 아니라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지역과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 유료 결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지 않으시는 게 더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네. 제안을 제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기공님 편 대박 났죠, 대박. 네. 순간 1등 됐었어요, 경제 분야. 와, 역시 아기공님이시네요. 예, 새벽에 네. 제가 잠결을 딱 봤는데, 신과 함께 잠깐 역전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구나. 근데 아기공님 편은요, 이건 무료입니다, 다 원래. 1부, 2부 있는데 2개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엑기스고요. 정말 명확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분야까지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드렸고요. 또 지난 주말에 신과 함께 콘서트 같이 했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다음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상한제 당첨 가점 쑥 송파 롯데캐슬 평균 61.5점. 네. 1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5점이었다. 가점 61점을 받으려면 아이가 둘인 부부가 14년간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0년이 돼야 한다. 네. 와, 네. 최근 당첨 가점 지금 늘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 아시겠지만 네, 제가 네. 한번 이제 그 가점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보통 합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면은 빵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올라가는데 2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5년이 만점, 32점이에요. 15년이 32점. 그래서 거기서 이제 15년만 되면 만점이 되는데, 거의 무주택 기간이 15년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이거는 이제 맥시멈이 17점이죠.
이것도 15년 차가 17점인데 이건 솔직히 점수가 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마 1년 정도만 되면은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네. 제일 큰 게 뭐냐면 부양가족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만점이 35점인데 나 혼자면은 5점이고요. 결혼하면 바로 10점입니다. 네. 애를 한 명 낳으면은 15점이고 애를 2명 낳으면은 20점이고요. 부모님 2명 다 모시잖아요. 그럼 그냥 만점이에요. 35점 끝. 부모님이 크네요. 예. 네. 가끔가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더. 왜냐면 그럼 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만점이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좀 가점이 높으려고 하면은 이 가입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주택 기간, 이게 결혼을 하고 아니면 세대를 분리한 다음부터 측정이 되는 겁니다. 세대가 분리하지 않으면은 30살부터 측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만 잘 조절하셔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청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요 가점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55대 1입니다. 최고 가점이 79점이니까 84점 만점이니까 거의 만점이고요. 네. 최저가 47점입니다. 이게 아마 30대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점수일 것 같아요. 네. 30대도 가능하긴 한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44대 1. 여기도 마찬가지로 74, 47. 철산역 롯데캐슬 SK뷰가 74, 46.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제가 지난번에 송 대표에서 해줬던 얘기인데 여기 너무 놀라워요. 79점, 74점. 최저도 74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40대, 30대들은 거의 당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가점 관리도 부동산 전략이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예비 당첨자를 5배수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500%까지 뽑는데 이게 지금 법을 바꿔서 그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추첨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 당첨자가 69점부터 뭐 24.3점까지 있었는데, 그럼 여기도 23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대도 30대도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비 당첨자들도 가점 순으로 하겠대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20, 30대는 날아가는 것들이고, 40대 후반, 50대 분들만 아마 예비 당첨자들도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주 운정이라든지 인천 검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것들인데, 문제는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좋은 입지인지 나쁜 입지인지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몰리면 무르르 가거든요. 저희 방송 꼭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제 책 좀 읽으시고요. 제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보고요. 정말 이 방송만큼은 반복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매일매일 들어보시면 매일매일.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도 매일경제기사고요. 네. 매일 경제예요. 네. 한남 헤럴드 경제기사고요. 네. 미분양 무덤서 완판 지역으로 검단 운정의 부활. 미분양 무덤. 말이 무서워요. 무덤이라고 하니까.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신도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들여졌던 미분양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등장에 따른 우려로 미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의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 발표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이 맞물리며 뒤늦게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로 서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쪽 수도권도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요 기사 좋으니까요. 한번 네.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좋냐면요. 결국은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 좀 우려점들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분양을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가점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은 가점이 높지 않으면은 서울서 분양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향후에도 공급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서울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체 지역으로서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 결과인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뭐 바로 붙어 있는 쪽 뭐 판교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거의 서울급이니까 그건 서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점도 높고 뭐 그 분양 물량도 적으니까.
근데 조금 분양 물량이 많고 좀 미분양이 좀 살짝 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파주 운정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일 텐데 제가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도 이거 아마 올려드릴 텐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매달 말일자로 이건 좀 8월 30일자입니다. 아직 좀 8월 말이 9월달에 불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인천 서구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라 여기 지금 몇 세대까지 갔었냐면은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3,000세대가 넘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다 미분양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그 운정도요. 지금 거의 한 2,000세대 가까운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찾는데 기존에 있는 구축들보다는 신규 아파트를 찾았다는 것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구축들보다도 저렴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인천 검남과 파주 운정을 선택하게 됐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지들도 아마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저희가 연초에 다 미분양 났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단지들이에요. 그쵸. 네, 그 단지들이 정확히 다 미분양이 소진됐다는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에 호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호재가 되려면은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만 공급되는 걸로는 안 되고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오늘 연초에도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은 광역 교통망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광역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입지들이거든요.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 GTX A 노선이 올해 착공을 할 거잖아요. 지금 아마 터널 공사인가 그거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가 파주 운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서구 검단 같은 경우는 이게 GTX A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통 혼재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에는 지하철이 2개가 대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구 검단 신도시가 어디냐면은 인천 지하철 1호선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사이에 있어요. 두 쪽 다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1호선과 2호선 연장을 해서 거기에 검단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선을 타고 물론 인천 지하철 타고는 서울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환승하는 것들이죠. 공항철도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승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교통망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년 안에 10년 안에는 좀 이런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는 신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은데 또 뭐냐면 최근에 또 분양이 완판된 것들은 실수요하실 분들은 솔직히 지금 못 들어와요. 안 사요.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벌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아마 금액이 크지 않지만 단기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은 이 지역들은 이게 그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6개월 후나 1년 후에. 그러니까 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설프게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든지 실거주하실 분들만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진짜 나 투자할 게 뭔지 몰라서 남들이 지금 막 몰리는데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구역 정비계획 통과, 재개발 탄력. 저희가 지난번에 한남 3구역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내년 후반에 분양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구역도 가네요. 여기 어떻게 달라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네. 여기 저희 또 카톨릭 신자니까 이태원 성당 그때 한번 이제 제가 뭐 주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무튼 그걸 사러 갔는데 그게 안 파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촛불을 켜는 거 있어요. 성모동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기도하러 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태원 성당이 딱 나오니까 좀, 그 지역입니다, 바로.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은 용산구청역 뒤편인데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3구역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반에 분양을 할 것 같고요. 여긴 잘 가고 있고요. 이어서 한남 2구역이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한남 2구역은요, 제일 작아요. 작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밀렸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존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계획했던 한 2,000세대 가까운 세대에서 한 뭐 400세대 정도를
포기를 하고 나머지 그 구역을 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태원역 바로 밑이거든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개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 부분들 빼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보강초등학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남 뉴타운 통틀어서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한남 2구역이 이것들을 거의 혼자 떠맡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구역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한남 2구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400억이 들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0억이 한 4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한남 2구역이 알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이거 아마 이제 이것들을 제외하고 분양을 그러니까 그 재개발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느냐고 지금 이제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구역이 정비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제대로 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역도 이태원역하고 한남 3구역 사이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고요.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은 나쁜 입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3구역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지금 시공사 요즘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처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뉴스인데 처음엔 컨소시엄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컨소시엄 안 받고 단독으로 입찰해라. 그래서 지금 대림산업이 지금 먼저 입찰을 시작했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근데 네. 이제 이게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기서 로비들을 합니다. 시공사 로비들이. 근데 이제 네. 미리 일찍 준비하신 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마케팅력이 떨어질 테니까 인지도 주시면서 그러니까 좀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좀 브랜드 파워나 상품 파워를 키워서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요, 이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가 만약에 조합장이면요, 무조건 단독으로 갑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게 연합으로 해서 브랜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단지가 좀 프리미엄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단지들은 연합해서 들어간 단지들이 많은데 한 브랜드로 가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건 아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단독인지 연합인지 보시면 그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크로 레오파크, 대림사람 단독이고요. 그 앞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삼성 단독이고요. 반포 자이, GS 단독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다. 저는 단지가 아무리 커도 한 브랜드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관리도 훨씬 잘해줄 거고요. 그렇게 좀 제안 드려보고 싶네요. 예, 제가 별걸 다 커서 가네요. 아주 크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네. 이게 이곳 가보면 정말 가구 수가 정말 많잖아요. 공간은 좁아도 한 집에도 굉장히 많은 가구가 네.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1537가구가 이제 아파트가 되면 1537가구가 생기고 그 가운데 임대가 238가구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네요. 이거 네. 층고 제한이 있는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네. 남산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14층이 최고층일 겁니다. 아마 14층에서 10층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저층 단지들 멋있게 있는 단지들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1500세대 중에서 임대가 238가구, 분양이 한 400가구 정도 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좋은 단지가 될 것 같고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구역과 5구역도 2, 3구역이 가니까 좀 서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심의 중이고 막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는 어디가 좋냐는 말씀을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데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한강이 제일 잘 보이는 입지들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한강변에 접한 게 3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매경 이코노미 기사예요. 하나만 더. 네. 이 용산에 대한 기사도요. 그 사랑과 경제 이야기라고 하는 카페 오시면은 용산구 그 콜더가 있거든요. 그 이호 부동산 대표님께서 한남 뉴타운은 거의 매주 분석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와. 심지어는 네. 매물 가격까지 다 오픈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뭐가 좀 궁금해서 어느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 검색을 좀 하면 네. 항상 빠쇼님 블로그가 먼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지에 대한 네. 궁금하시면 일단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한 이제 3,500개 정도 됐거든요. 칼럼이. 거기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예, 상품이든 네. 지역이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매경 이코노미 기사고요. 네. 윤곽 드러나는 신정 뉴타운. 네. 목동 학원가 옆 새 아파트촌 웃돈 3억 원. 3억이 그렇게
이렇게 뭐 웃돈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큼 가벼운 금액이 아닌데 여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저는 네. 이제 이 매경 이코노미를 잡지책을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가 그 사진기로 아이폰으로 찍어서 제가 보고하면서 계속 봤었던 기사였어요. 네. 전 이런 기사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 그러냐면은 매번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위주로 좀 신고가 경쟁하면서 나와요. 강남. 예, 네.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선, 마포. 네. 마용선.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양천구도 좋은 입지긴 하지만 특히 양천구에서 신정 뉴타운이잖아요. 네. 뉴타운들은 보통 취약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울 변두리에 있는 뉴타운들 소개하는 기사가 되게 좋은 것이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입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개하는 기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딱 되어 있는데 요 2페이지짜리 기사를 읽게 되면요. 그냥 이 신정 뉴타운이 이런 입지구나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제 카페에도 제가 공유를 해놨었는데 신정 뉴타운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분양이 돼 있고 입주도 해 있어요. 지금 분양한 것도 있고 아까 분양할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제일 먼저 입주한 것이 어디냐면 1-2구역이었습니다. 여기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2012년도에 벌써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평당 2,200에서 2,200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평균이 2,700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새 아파트인데 평균 이하 지역입니다. 뉴타운인데.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1-4구역도 지금 입주를 해 있거든요. 신정 뉴타운 롯데 캐슬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이것도 2,20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산 이후보다 조금 더 한 100만 원 정도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2개 단지가 입주를 했고 좀 2개 단지가 분양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1-1구역 그러니까 요 신정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30세대가 훨씬 넘거든요. 완전 대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세대들 그러니까 대단지를 4개를 접해 놓은 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또 신남초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끼고 있는 초품화 단지이기도 하고요. 네.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파크 위브잖아요. 그래서 아이파크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좋죠. 근데 여기가 지금 2020년 3월 언젠가요? 내년인가요? 내년 3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거 지금 분양권 전매가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걸 봤더니 1,000만 원대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대 후반대, 그러니까 네. 중반대 분양을 했고 네. 초반대에서 2,00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피가 좀 붙긴 했죠. 근데 지금 두산 이브나 롯데캐슬 있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상품이.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니까 새 아파트고. 그거 비교해도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한테는 이런 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다 마용성, 강남, 상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짜 단지들의 정보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는요. 2-1구역 레미안 목동 아델리츠입니다. 이건 2021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이거는 신정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A급 입지고 제일 1군 브랜드고 그다음에 또 입지가 제일 좋은 게 거기 이제 2호선 간선이긴 하지만 신정 내거리역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거의 붙어 있어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긴 지금 평당 2,500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미 입지의 프리미엄을 먹고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지도를 보면 네네. 다른 곳은 다 신정 뉴타운인데 붙어 있어도 네. 여기는 목동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행정구역명은 신정동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랑 붙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이브랑 롯데캐슬이랑 아이파크 이브는 신정 뉴타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것들은 아마 신정동 내지는 신월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양천구가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있는데 지역 프리미엄이 목동이 제일 비싸고 신정동, 신월동 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월동이라고 하는 조금 이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인 비선호 지명을 지우기 위해서 신정 뉴타운을 앞에 붙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정 뉴타운이라고 붙인 지역들은 대부분 아마 신월동일 거고요. 레미안 목동 아델리차 같은 경우는 목동은 아니에요. 신정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 건너편에 목동 힐스테이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게 아마 요 근처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비쌀 거예요. 목동 아파트 포함하면서 평당 3,700에서 4,0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진짜 목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목동 아파트 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신정시장 거기를 재개발해갖고 개발을 한 단지인데 이게 초반에 미분양이 엄청 났었어요. 이게 평당 2,000에 분양했던 단지였거든요. 네. 제가 제가 현대건설 크레아텍 때 이거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근데 그게 또 결국은 입주할 때쯤에 분양이 다 풀렸고 지금 분양가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새 아파트에서 수요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신월동이든 신정동이든 목동이든 같은 학군입니다. 양천구 학원가 쓸 수 있고요. 양천구의 기반시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동 아파트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준하는 시세는 따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에 보면 목동 10단지가 있습니다. 목동 10단지가 지금 3,500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목동 단지보다 지금 힐스테이트 목동 새 아파트가 더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세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신정 뉴타운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2개 단지가 입주를 했고 내후년까지는 2개 단지가 더 입주를 할 거고 지금 2-2 블럭이라고 해서 호반 베르디를 또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4구에 하나 또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또 완성이 되게 되면 여기는 완벽한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웃돈 3억을 붙여도 목동이나 그 힐스테이트 목동보다 쌉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 네. 보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정말 좋은 기사였고요. 네. 저 이거 그대로 캡처해갖고 강의도 쓰기도 했었어요. 네. 지도가 너무 좋아서. 예. 수도권 지하철 네. 신환승역 부동산 뜬다. 네. 삼성 신사 노년 고덕 보람의 광명. 네. GTX 신안산선 착공의 환승역 부푼 꿈. 환승역에 관한 어떤 것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키 바잉 팩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3년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교육, 상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입지들이 이미 좋은 입지들은 비싸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통이 좋아지는 입지, 상권이 좋아지는 입지,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입지, 환경이 좋아지는 입지를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키 바잉 팩터 관련 강의들을 해오고 그렇게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에 대한 미래 발전성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이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 교통망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교통 프레임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자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삼성동, 신사동, 논현동, 고덕동, 보람의 광명 등등이 지금도 뭐 좋은 입지일 수도 있지만 더 좋아진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통망 때문에. 그래서 GTX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좋아진다는 것들이고요. 이 좋아지는 노선의 역세권 입지면 더 좋겠지만 이 노선의 역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환승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프리미엄이 생기는 입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참 좋은 게요. 여기 지금 거의 지금 신기로 신설되는 환승역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기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서울부동산의 미래하고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했다 표시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다 확인하고 나니까는 제 책에 다음에 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좀 표만 좀 읽어드려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존 노선 중에서 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분당선 연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은 강남역까지 와요. 광교에서. 근데 지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블로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선이 좋은 이유는요. 신논현역은 9호선, 그다음에 논현역은 7호선, 신사역은 3호선과 환승이 됩니다. 제가 진짜 요거 가지고 3년 내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시죠. 근데 이걸 안 가보시니까 그래요. 이게 평소 때는 가볼 일이 없는 동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거기 강남 교보문고가 있어요. 제 이제 출간 기념회를 거기서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갔었고, 주로 광화문 교보를 많이 가지만 저는 여기 강남교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논현역과 신사역은 7호선하고 3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최근에 상가들도 바뀌고 있죠. 신사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 논현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런 잠원동 개발과 맞물려 갖고 지금 바뀌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으로서 신내역들, 8호선 연장 구간으로 별내역, 구리역, 9호선 연장 구간으로서 고덕역들, 이것들은 아마 제 강의나 제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지역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이 없는 노선들이 뭐냐면요. 신규로 생기는 노선들이에요. 신안산선, 신림선, 그러니까 GTX A, B, C 노선입니다. 근데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방역, 보라매역, 색강역, 신림역 같은 경우도 기존 1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이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 표는 한번 좀 핸드폰 같은 걸로 캡처해 놓으셔갖고요.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분양가 20억, 과천 푸르지오 서밋, 줍줍쭉 물렸다. 기사 제목인데요. 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바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줍줍쭉이라는 말 의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줍줍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제 그 미계약분이 나와서 네. 이것들은 이제 청약 가점,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추첨제 혹은 가점제 순으로 해갖고 이렇게 뽑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제 추첨제였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현찰이 많아야죠. 일단 계약금을 현장에 걸어야 돼요.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20억이라고 하니까 20억이면? 예, 10%면 2억 거는 거죠. 네. 그럼 2억을 들고 가는 거죠. 네. 또 이게 좀 인기가 많은 적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0%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4억이 되는 것들이겠죠. 네. 이건 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2억 이상은 걸어야 되는 지역들이었었는데 꽤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0억이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무려 27대 1이었다. 그러니까 돈은 나만 없다 이런 말이 정말 제가 맞는 지금 것 같습니다. 10여 년째 주장하는 게 돈은 여러분과 저만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오늘 기사에 봤더니요. 뭐가 떴냐면은 상하 2차 아파트 삼성동 네. 라크라시 분양가가 떴어요. 아, 지금 그때 그거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84 타입이니까 네. 이게 정말 전용으로 이제 84니까 34평형 분양평형으로 일 텐데 분양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20억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요? 15억 넘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튼 15억 전후예요. 15억 전후예요. 네. 네.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좀 이 과천 푸르지오 서밋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강남구 삼성동이죠. 당첨되시는 분들 정말 좋으시네요. 예, 근데 지금 과천에 20억 하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도 지금 27대 1인데 강남구 삼성동의 새 아파트인데 분양가 15억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6억 찍었거든요. 그거보다 싸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 거품이고 이게 정상가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상하 2차 아파트를 가점으로 당첨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축하드립니다. 이 보니까 71이랑 84밖에 없거든요. 대형이 없어요. 대형이 네. 없다는 것은 100% 가점제로 합니다. 이거. 추첨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네. 이제 미계약분이 나와서 아까처럼 이제 이 줍줍을 하게 될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게 줍줍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수가 매스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분양가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요. 이거 고스란히 유지하셔갖고요. 제일 좋은 좋은 단지가 나오게 되면은 청약을 하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네. 제가 아까 지금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각 경제 이야기란 카페 보면요. 지역 방이 있어요. 강남구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산도 있죠. 부산도 방이 있거든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지 않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아마 요 과천이라든지 삼성동에 있는 분양가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똘똘한 한 채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활. 주상복합이랑 아파트 각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1세대 주상복합이면 최근에 나온 주상복합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 아파트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겁니다. 관리비가 좀. 예, 그러니까 이게 마통풍 이런 거 안 되면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는 것들이야. 공조 시스템 틀어야 되고. 그게 다 관리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호텔지 로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제복 입은 멋있는 경비원들이 수십 명이 지키거든요. 보안은 정말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할 때부터 사후 한 10년 동안에 상품조사, 개발조사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103평이에요. 꼭대기층이. 제가 타워팰리스 3차 제일 최근에 입주한 거죠. 최근이라고 해봤자 2004년도입니다. 네. 아무튼 그 64층에 계신 집을 방문해서 면면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 관리비가 2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관리비만.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거기는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해가 잘 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온실 효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실 만큼 근거가 있는 말씀. 아니 제가 그건 진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뎁스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예. 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니 뭐 그걸 안 돌리면 그만큼 안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많이 돌리니까 그렇게 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만 많이 쓸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은데 일반 세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건 좀 다 중대형이에요. 근데 요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중소형도 많거든요. 중소형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들진 않겠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와서 중반까지는 2007년도까지는 정말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가 아파트 하면은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 2예요, 늘. 1, 2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쑥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내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 순위를 하게 되면은 한 100이 뽑아도 100이 안에 들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빠졌었다가 뭔가 저희 때 부의 상징하면 타워팰리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다 거기 살죠. 네. 근데 지금은 어디 사냐면은 용산구 한남동에 한남동에 사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순위가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대비 이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쯤에 평당 5천, 6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빠져갖고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많이 빠졌을 때가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져갖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은 4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평당.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리마크로빌도 이게 대리마크로빌이 더 오래됐네요. 이건 99년도 네. 입주한 아파트들이고요. 그다음에 잠실동에 있는 갤러리아 팰리스, 여의도에 있는 롯데캐슬 아이비, 이건 2005년도에 입주한 것들이고요. 목동에 있는 현대 하이페리온, 요게 그 타워 팰리스가 제일 높고 이게 두 번째 높은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2003년도에 입주했었는데 지금 평균 시세들이 평당 3천에서 평당 4천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근데 이제 서울시 평균이 네. 그러니까 구축, 신축, 낡은 거 생각해 다 합쳐봤자 평당 2,7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초고급 주상복합들이 평당 3,000이면은 싼 거잖아요. 평균 육박하니까. 입지도 너무 너무 좋고요. 좋은 입지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돼요. 지금 네. 도곡동 바로 옆에 대치동이잖아요. 네.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가 뭐냐면은 레미안 대치팰리스예요. 평당 8,000합니다. 7, 8천. 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일반 아파트 대비 절반 가격이야. 그런 셈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싸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근데 이게 4천이 올라서 4천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3천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서 이게 좀 어떻게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이런 형상으로 해서 최근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제가 칼럼도 한번 썼거든요. 이게 대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요. 수요층들이 수요가 먹히는 입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주상복합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요, 지금 말씀드린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대치동이랑 똑같은 입지인 거고요. 잠실동은 송파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잠실입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고요. 여의도는 서울 3대 연무 지역이고요. 원래 부촌이에요. 예, 그리고 목동입니다. 서남권 중에선 대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고급 주상복합이니까 이 정도 위상을 차지하는 것들이지 아마 제가 언급하지 않은 입지들, 특히 지방의 신도시 뭐 엄청 많거든요. 주상복합들. 일반 아파트 시세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입지의 주상복합이 다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주변에 있는 일반 신규 아파트들, 일반 아파트랑 시세를 비교했을 때 인기가 있는 입지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상복합은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파트 사시다가 주상복합에 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네. 그 주상복합의 그 매력 때문에 또 딴 데로 이사 가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며칠을 살아봤는데요. 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접대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내 생일이 있어서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서 식사를 하고 처제가 와갖고 처제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타다를 불러가지고 태워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걔가 처음 타본 거예요, 타다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어요, 형부. 예. 타다 타고. 예. 그러니까 그 사모님처럼 접대를 받는 느낌이 든다. 대접을 받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요. 로비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일단 들어갈 때 인사를 해줘요. 나갈 때 인사를 해주고 뭐 물건도 맡길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물건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 내부까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철저하게 다 막습니다. 일단 보안이라든지 각종 이런 로비 서비스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몸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경비실까지 혹은 저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제 아내가 저한테 칭찬이 좀 인색해요. 인색한데 최근에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왜 이 칭찬을 들었냐면은 제 글을 보고 잘 썼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 주의점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은 정말 잘 썼다는 거예요. 그 대형 칼럼 꼭 읽어보시고요. 네. 같은 취지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보시면요. 거의 지역이 일치합니다. 예, 그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고요. 네. 부산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 새 아파트 선호 뚜렷. 사상구, 영도구, 사하구, 해운대구 순. 새 아파트 선호 수요 많은 지역으로 꼽혀. 연내 분양하는 이슈 단지 관심 가져볼만. 이런 내용인데 뭐 새 아파트 선호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제목에는 뚜렷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게 진짜 뚜렷이라는 단어를 넣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는요. 대한민국 모든 입지에서 다 선호합니다. 그렇죠. 구축보다 그러니까 신축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요. 근데 이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은요. 더 뚜렷하다는 것들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워낙 대단지들이 많아서 이 대단지 전체가 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강남구라든지 반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강남권의 택지 개발 지구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분당과 아마 일산 이런 데도 뭐 목동이라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거긴 다 낡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다 같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노후 아파트 밀집점은 뭐냐면요. 입지가 나쁜 입지야. 그러니까 좀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선호되는 입지가 아니야. 좋은 입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네. 없는 입지.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입지. 이런 데들은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분양될 것들이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조합을 형성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건설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그런 입지들인데 그런 입지들도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되지 않은 입지에서도 새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세라고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금액이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강남구에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다 알아. 비싼 거. 근데 도봉구라든지 뭐 중랑구라든지 금천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 대단지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에 구축 아파트가 평당 5천 전후예요. 신축은 7천 전후죠. 그러니까 이게 더블 스코어가 나지는 않아요. 입지가 좋은 데들은 구축이든 신축이든. 근데요, 입지가 나쁜 데에 진짜 구축이나 신축은요,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새 아파트 선호 뚜렷이라는 단어가 좀 달리 보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사상구, 영도구, 사하구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부산이 정확하게 동부산이 있고 서부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그러니까 부산 진구나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동부산이고 서쪽이 서부산인데 동부산은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구, 수영구, 네. 그다음에 금정구, 동래구 이런 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서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구, 영도구, 사하구 이런 데가 서부산인데 서부산은요 구도심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관광 가서 멋지게 보는 부산 풍경은 그럼 동부산 쪽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영도다리인데 그래서 이제 낙후됐잖아요. 네. 낙후된 데들은요 이게 주거랑 상업지열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 일단은 새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아야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요. 돈 있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쌌는데 나중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랑 가격차가 엄청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후도가 낡은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뿐만이 아니라 여기 좀 기사에 나오는데요. 지금 대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렇게 좀 구도심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신축 들어오는 것들은 주목할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 아파트가 낡은 도시는 서울이겠네요. 제일 아파트가 낡은 지역은 이제 노후도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체 평균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노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1%, 2% 적구, 작구의 그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아파트가 나홀로가 있는 데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택지개발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전체가 다 낡아 보이니까 노후도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울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죠. 진짜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좀 일찍 생겼고 많은 지역들은 노후도가 심할 것이고 좀 늦게 들어간 지역들은 노후도가 좀 덜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도시들 있잖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원래 일찍부터 많이 살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더 많은 것들은 맞고요. 소위 말하는 중구 있어요. 중구. 그러니까 행정구 중에 중구가 있는 지역들은 다 낡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오늘 뭐 재밌는 기사, 좋은 기사, 미래에 좀 주목해 볼 기사들 잘 정리해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좀 어질어질해요. 가격들은 계속 오르는 것 같고 기업들이 막 경기도나 인천까지 퍼지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장들이 오히려 기회가 더 많고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투자보다는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또 좋은 물건으로 한 번씩 바꿔 타셔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기곰님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한번 조정될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이제 조정된 타이밍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 수가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결정 하시는데 저희 방송이 빠숑의 사람 답사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팟빵, 유튜브, 카페까지 네.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